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모두가 무시한 여자가 황제가 되는 법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던 시대, 한 여자가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 한 번도 아닌, 단 한 명도 아닌 단 한 여자만이 해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칙천무후. 처음부터 황후도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14살의 시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닌 당태종 이세민.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간 그 순간부터 칙천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총애만으로는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궁녀가 애를 써도 누구도 황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이세민의 여자가 된 뒤에도 단 한 번도 후궁 안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민이 죽고 나자 운명처럼 그녀 역시 사찰로 보내졌습니다. 권력을 위해 들어간 궁궐에서 허망하게 머리 깎이고 끝나는 인생.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칙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의 아들 이치, 새로운 황제였습니다. 칙천은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어린 궁녀였을 때 이치가 슬쩍 자신을 훔쳐보던 그 시선을 칙천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또 한 번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이치는 어느 날 그 사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죽은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그녀를 다시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 순간 금기를 건든 겁니다. 황제의 아버지의 여인을 다시 데려와 자신의 여자로 삼았다는 사실. 궁중은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중신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불길합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다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치는 이미 중독돼 있었습니다. 칙천은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황제를 조종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녀의 게임은 시작됩니다. 칙천은 이치의 총애를 이용해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끌어올립니다. 그녀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 순종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황후 왕씨를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후와 또 다른 총애받는 후궁 소소. 칙천은 이 둘과의 싸움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딸의 죽음. 칙천이 낳은 아기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울부짖던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황후의 짓입니다. 그 한마디에 궁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황후가 질투심에 아이를 죽였다는 말.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증거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중신들은 반대했지만 이치는 그녀의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황후는 폐위.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칙천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닙니다. 정식 황후. 모든 여인을 제치고 황제 곁에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병약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는 진짜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건 그녀였고 황제는 그녀의 도장을 따라 문서에 서명만 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손은 이미 칙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자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황제는 그녀의 아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뒤로 물러나야 하지? 왜 내 피가 나보다 먼저 왕좌에 앉아야 하지? 칙천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을 내치고 자신이 정식으로 황제에 오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제 탄생. 남자들의 시대에 여자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한 이름으로 남기 싫었습니다. 칙천이라는 이름도 버립니다. 그녀는 새로운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라는 새로운 국호를 세우고 스스로를 성신왕제라 칭합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녀의 등극을 반대했고 유학자들은 경전을 들고 그녀의 불경함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줄줄이 유배당하거나 사라졌습니다. 칙천은 말합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황제다. 그녀는 수십 년간 권력을 쥐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관료 체계를 정비했고 시험 제도를 강화했으며 민심을 얻기 위해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민간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해 건의 상자까지 설치합니다. 황제가 백성의 말을 듣는다는 개념을 그녀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반란은 계속됐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여자는 감정적이라 오래 못 간다.
여자가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칙천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황제였습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아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모든 권력을 넘기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자신의 존재가 역사에 어떤 충격을 남길지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말하든 칙천은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무시해도, 모두가 반대해도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이 단단하다면 누구든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칙천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여성 최초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권력 유지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된 이후 칙천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아니라 숙청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자신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고위 신하들. 그중 한 명은 상서우승적인 걸. 수십 년 동안 당나라를 바쳐온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칙천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허위죄로 몰아 차명에 처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 수십 명이 함께 죽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칙천은 스스로를 위해 비밀 경찰 조직을 만듭니다. 이름은 내위부. 사실상 황제 직속 암살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벽 뒤에 귀를 두고 모든 시장, 관청, 사찰에 첩자를 심었습니다. 누군가가 칙천을 욕했다는 말이 들리기만 하면 그자는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고백을 강요받고 이름이 적힌 문서가 하나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무고죄조차 진짜 죄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고발자가 진짜인지 익명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고발했다. 그 말 한마디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피해 통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충성을 만든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건 중 하나는 자신의 손자까지 죽였다는 의혹입니다. 칙천은 자신이 낳은 아들 2명을 황제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처럼 냉정하고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녀의 손자가 뜻밖의 인기를 얻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백성 사이에서 차세대 명군이 될 인물로 불리며 문무를 겸비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칙천은 그 아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궁 깊숙한 곳에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이는 죽었다는 소식만 남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남지 않았습니다. 칙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정물을 받습니다. 또 하나, 칙천은 황제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그녀는 자신에게만 허용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라는 한자. 해와 달이 하늘 위에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녀만이 쓰는 글자.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문자 시스템마저 뒤집은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 사찰을 통해 스스로를 미륵불의 화신이라 주장합니다. 나는 이 시대를 구원하러 온 존재다. 절마다 그녀의 석상이 세워지고 승려들이 그녀를 경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종교, 학문, 언어, 법, 인사, 군사, 정보. 모든 권력의 루트를 한 손에 움켜쥐기 위해 칙천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성으로서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철저히 여성성을 지웠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후궁은 절로 보내버리고 여성 대신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말투 하나조차 바꿨습니다. 칙천의 궁에는 울음이 없었습니다. 웃음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명령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애첩 장이와 장창종, 그녀의 노년을 지켜준 두 남자였습니다. 칙천은 이들을 총애했지만 그 총애가 지나쳤습니다. 이들이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들을 베어냅니다. 노년의 고독과 공허, 그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황제로 살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말입니다. 피와 비밀, 공포와 전략. 칙천의 통치는 단순한 여성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권력의 해부도였습니다. 그녀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역사 그 자체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건 권력의 끝에서 벌어지는 기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칙천은 82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선 경이로운 장수였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를 내려놓고
폐위된 아들 이현에게 다시 자리를 돌려줍니다. 이제 그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역사에서 그녀를 지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피가 이어진 아들이 황제가 되었는데도 칩천은 존재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새 황제는 말합니다. 그분은 그냥 태우로 남으셔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를 언급할 때마다 신하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없던 척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묘비였습니다. 칩천무후의 능은 건능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 묘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그 묘비엔 글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거대한 비석. 무자비라 불리는 이 묘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내용이 없는 황제의 비석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이뤘든 누구를 죽였든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든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동아시아 역사에서 철칙처럼 여겨지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의 이름을 쓰지 않는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서,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도 칩천은 본명이 아닌 무후, 칩천 등 파편적인 이름으로만 언급됩니다. 황제의 칭호인 조나 황은 거의 붙지 않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졌지만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기 시작했을까요? 지워진 이름은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등장한 건 악녀 전설이었습니다. 딸을 질식시켜 죽이고 황후를 누명 씌웠다. 수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음란하게 살았다. 정신이 나가 금을 머리에 바르고 죽었다. 지옥에서 가장 먼저 맞는 여자가 바로 그녀다.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렇게 칩천은 역사가 아닌 소설이 됩니다. 한참 후 세워진 송나라 시대,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재창조됩니다. 민간에서는 칩천을 소재로 한 괴담, 민담, 희곡이 쏟아집니다. 그녀가 귀신이 되어 궁을 떠돈다. 밤마다 자신의 후손을 저주한다. 황후의 영혼이 돌아와 복수했다. 심지어 명나라 시대에는 칩천을 주인공으로 한 야사 판타지가 유행합니다. 그녀가 신선의 영을 받았다거나 불사의 존재가 됐다는 식이죠. 그녀가 실제로 한 정책, 개혁, 행정 조치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은 건 피, 독, 유혹, 살인, 배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프레임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대 이후 서양 학자들이 중국사를 연구할 때도 칩천은 이례적인 여성 통치자가 아니라 위험한 여왕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구 역사서에서조차 드래건 레이디라는 별명으로 등장합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위험한 여성 독재자의 대명사.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화, 드라마, 게임에서 칩천은 차가운 얼굴을 한 여성 군주, 모든 걸 조종하는 악녀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왜 그녀는 다른 황제들과 달리 단 한 줄의 묘비문도 허락받지 못했을까요? 칩천은 황제가 되기 전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무덤 앞에 아무 글자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 무자비, 그녀가 직접 남긴 것이라고. 내가 누구였는지는 시간이 판단하게 두겠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칩천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권력을 그리고 기억을 조종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록이 지워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칩천은 단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형체를 바꾼 존재였고 죽은 이후까지도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역사가 그녀를 지우려 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 잊어도 내 흔적은 너희 안에 남는다. 이것이 모두가 무시했던 여자가 영원한 황제가 되는 법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